언론 보도에 대한 다양한 궁금증을 짚어보는 사실은 이렇습니다. 시간입니다. 먼저 심수현 팩트체커 전해주시죠. 네, 코로나19 예방용 항체 치료제인 이부실드 5,000회분이 오는 7월 도입됩니다. 이부실드는 항체를 체내에 투여하는 근육 주사로 투여 후 수시간 내에 코로나19 감염 예방 효과가 발생하는데요. 하지만 모든 사람이 이부실드를 투약받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우선 코로나19에 감염된 적이 없는 사람만 투약이 가능한데요. 그중에서도 면역 억제 치료를 받는 혈액암 환자와 장기 이식 환자, 그리고 중증 면역결핍 증상이 있는 선천성 면역결핍증 환자가 투약 대상입니다. 또한 환자 개인이 스스로 투약을 요청할 수는 없고 의료기관이나 병원에서만 투약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고위험군인 60세 이상의 고령자나 기저질환자는 투약 대상에 포함될까요? 관련해서 방역당국 관계자의 말 들어봅니다. 고령자나 기저질환자 등에 대해서는 예방접종을 통해서 면역을 형성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고 가장 바람직한 방향입니다. 따라서 접종을 통해서 면역을 형성한다라고 하는 기본적인 방향은 동일하고, 다만 예방접종의 효과가 극히 떨어지게 나타나는 면역이 억제되는 분들에 대해서 보조적으로 사용되는 정리하자면 이부실드는 예방접종을 대체하는 게 아니라 보완하는 게 목적인 만큼 백신을 주입해도 면역 형성이 잘 되지 않는 일부 대상자들에 한해서만 사용될 예정입니다. 물건을 고를 때 디자인은 빼놓을 수 없는 선택 기준이죠. 우리나라에서는 디자인 보호법을 통해 기업들의 디자인 창작을 보호하고 있는데요. 중소기업인 A사에서도 자신의 식품 용기를 모방해 만든 타사 제품을 보고 1년 뒤 디자인권 침해죄로 고소를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친고죄인 디자인보호법 위반의 경우 정해진 고소기간이 6개월이어서 형사처벌이 이루어질 수 없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부터는 이런 억울한 사례는 사라지게 됩니다. 디자인보호법과 실용신안법의 개정안이 공포와 동시에 시행됐기 때문인데요. 개정안의 핵심 내용은 그동안 친고죄로 규정됐던 디자인권과 실용신안권 침해죄가 반의사 불벌죄로 전환되는 겁니다. 친고죄와 반의사 불벌죄 둘 다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 처벌이 불가능하다는 공통점이 있는데요. 다만 반의사 불벌죄의 경우 친고죄와 달리 범인을 안 날로부터 6개월이 지나도 고소가 가능합니다.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의사표시가 없어도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법 개정을 통해 지식재산권을 침해받은 기업들의 권리 구제가 강화되는 겁니다. 최근 시중의 한 은행에서 보통의 지폐와 크기가 3mm 정도 차이가 나는 5만 원권이 발견됐습니다. 지폐 개수기에 넣자 따로 걸러져 위조 지폐라 오해받은 건데요. 알고 보니 해당 지폐는 가짜가 아닌 진짜였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일이 일어난 걸까요? 이런 일이 발생한 건 지폐가 종이가 아닌 면섬유로 만들어지기 때문인데요. 지폐의 경우 온도와 습도에 따라 많이 변형될 경우 5mm까지도 커지거나 줄어들 수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 이후 손소독제 사용이 늘어나면서 이런 일은 더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고 하는데요. 손소독제에 글리세린 성분이 수분을 유지해주는 성질이 있어 지폐에 변형을 일으키는 거죠. 만약 크기가 다른 지폐를 발견한다면 위조 지폐가 아니라 이런 경우일 수도 있다는 점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다양한 궁금증에 대한 정확한 팩트 전해드렸습니다. 네, 심수현 팩트체커 수고했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주제 살펴보겠습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격차는 이 균형적인 산업 발전을 막는 요인으로 작용을 하죠. 그래서 정부에서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상생하면서 동반 성장하는 구조를 만들기 위해서 다양한 정책들을 시행하고 있는데요. 그중에 하나가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일각에서 이 중기적합업종 제도를 두고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동반성장위원회 적합업종부 최재혁 부장과 자세한 내용을 짚어보겠습니다. 최 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우선 이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에 대한 이해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언제부터 시행이 됐고 이 제도의 취지는 뭔지 설명을 좀 해주시죠. 예, 먼저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는 중소기업의 경영 안정을 위하여 대중소기업 간 합리적 역할 분담을 통해 중소기업의 형태로 사업을 영위하는 것이 적합한 업종 품목을 사회적 합의를 통해 동반성장위원회에서 민간 자율 합의 도출 및 공표를 통해 권고하는 제도로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하고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제도 도입 배경은 중소기업의 안정적 사업 영역 보호를 위해 사전적 보호장치로서 중소기업 고위업종이란 제도가 1979년도에 도입되었으나 중소기업 간의 과당 경쟁과 중견기업으로의 성장 기피 등 산업 경쟁력의 약화와 기존 대기업의 독과점 등과 같은 부작용으로 인해 지정 업종의 수를 점진적으로 감축하여 2006년도에 폐지를 하였습니다. 중소기업 고위업종 제도 폐지 이후에 대기업의 중소기업 사업 영역 진출 확대로 인하여 중소기업의 사업 영역 보호의 필요성이 다시 제기되었고 기존 중소기업 고위업종 제도의 폐해를 보완하기 위해 권고기한을 3년으로 하고 권고기간 동안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자구 노력을 병행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 적합업종 권고 유형으로는 진입자재, 확장자재, 사업 축소, 사업 이양 등 업종 품목별 특성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권고를 하고 있고 3년 한시적 보호로 경쟁력 확보를 어렵다라는 중소기업계의 의견을 반영하여 2014년도에 재합의를 통해 추가 3년 해서 현재는 최대 6년간 중소기업 사업 영역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 적합업종 권고 품목 중 소상공인의 생계를 영위하기에 적합한 업종 품목은 권고 만료 1년 전부터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제도에 신청이 가능하고 해당 제도는 2018년부터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을 근거로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얼마 전에 이런 중기적합업종으로 대리운전업이 지정이 됐죠. 이걸 두고 이제 일각에서 이런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앞으로 대리운전업에 대기업이 진출을 하게 되면 2년 이하의 징역 등의 벌칙도 부과될 수 있다면서 이렇게 되면 사실상 금지나 다름없다. 이런 주장인데 이 부분 어떻게 봐야 될까요? 예, 중소기업 적합업종 공고 시 공고사항에 대한 이행 점검을 추진하며 조사 및 의견 청취 등 기초 현장 조사를 통해 미이행 사실이 확인이 되면 관련 대기업에 시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시정 요청에도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동반성장 지수 감점 및 언론 공표 등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벌칙을 부과하는 등의 이행 명령, 강제 이행 등을 추진할 수가 없습니다. 동 제도는 법적 규제의 성격이 아니라 업종 전체 대상 자율합의 제도로 합의 도출이 되지 않거나 시정 요청 이외 이상에도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 중소벤처기업부에 사업조정 신청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적합업종 권고에 따르지 않으면 이행을 명령할 수 있다. 그리고 벌칙을 부과할 수 있다라는 기사의 내용은 사실과 다름을 알려드립니다. 네, 그렇다면 이 기사에서 언급된 벌칙 부과와 관련해서는 다른 해당 사항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떤 경우에 이렇게 되는 건가요? 예, 앞서 말씀드렸듯이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를 통해 합의 도출이 되지 않거나 시정 요청 이외 이상에도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사업조정 신청이 가능하고 사업조정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중소기업 적합업종 공고 만료 이후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된 경우 대기업이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품목의 사업을 인수 개시 또는 확장 위반을 하면 동일하게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가 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와 관련해서 동반성장위원회 최재혁 부장과 자세히 짚어봤습니다. 부장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사실은 이렇습니다. 전해드렸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